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고령화 사회, 또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우신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역할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좀 편하자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넘어서요. 이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병원 동행 매니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이 분야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교육 정보까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부터 시작해서요.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자격증 정보까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네. 사실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혼자 병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일인데요. 요즘 이런 도움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 인구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고요.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계속 증가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가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료받고 수납하고 약 타고 이 모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자료를 보면 서울시나 대구시 같은 큰 지자체에서는 아예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이제 공공 영역에서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와, 지자체에서 직접요. 정말 필요성이 크긴 큰가 보네요. 네. 그리고 병원 동행 매니저가 하는 일이 단순히 그냥 병원에 같이 가드리는 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또 있나요? 그럼요. 병원 예약하는 거, 접수하는 거 도와드리고요. 진료실에 같이 들어가서 어르신들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 옆에서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의사소통 보조까지요. 와. 네. 그리고 끝나면 약국 같이 가드리고 또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있으면 챙겨드리고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하시면 옆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지해드리는 역할까지 정말 포괄적이죠. 이야, 듣고 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보호자를 대신하는 든든한 지원군 같아요. 맞습니다. 가족분들도 사실 매번 시간 내기 어렵잖아요. 연차나 반차 쓰기도 눈치 보이고요. 그럴 때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부담을 확 덜 수 있죠. 네. 그럼 이런 병원 동행 매니저가 되려면 특별한 자격 같은 게 필요한가요? 혹시 국가 공인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현재로서는 국가공인 자격증은 따로 없어요. 그런데 관련 민간 자격증은 꽤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민간 자격증이요? 네. 아무래도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전문성을 좀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취업할 때 유리할 수 있겠죠. 교육기관도 다양하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고 거기서 검색을 해보면요. 병원 동행 매니저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한 17곳 이상 등록돼 있더라고요. 와, 꽤 많네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대부분 2022년에서 2023년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생겨났어요. 그만큼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 높아졌다는 증거겠죠? 물론 기관마다 교육 방식이나 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국사이버진흥원이라는 곳이 좀 눈에 띄던데요. 여기는 좀 어떤가요? 네. 한국사이버진흥원? 그 기관 같은 경우는 민간 자격증 교육을 한 지가 벌써 한 12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꽤 오래됐죠? 와, 12년이요? 그럼 좀 믿을만 하겠는데요? 네. 그리고 여러 관공서나 대학교, 심지어 국방부나 경찰청 같은 곳들이랑도 제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신뢰도 면에서는 좀 검증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여기가 좀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여기서는 병원 동행 매니저 교육과정 듣는 거랑 또 자격시험 응시하는 것까지 전부 무료로 지원을 해준대요. 100%요. 네, 교육이랑 시험이 다 무료라고요? 네, 그냥 나중에 자격증 발급받을 때 그 발급 비용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와, 그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특히 요즘처럼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해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그렇죠. 요즘 워낙 신생 기관들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랫동안 운영해 왔고 또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무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확실히 좋은 소식일 겁니다. 물론 여러 기관들 교육 내용이나 방식을 잘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취업 전망이나 뭐 급여 수준 이런 건 좀 어떤 편인가요? 요즘 돌봄 경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케어 이코노미. 네, 들어봤어요. 네.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아이나 노인, 환자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아, 그럼 일자리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병원이나 요양기관, 복지센터 같은 곳에 소속돼서 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은 민간 동행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런 곳을 통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활동 분야는 꽤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 급여. 이게 사실 근무 형태나 경력, 또 지역이나 소속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크긴 한데요. 네네. 자료들을 좀 종합해 보면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통 월 200만 원 이상 벌어가시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고요. 정규직 같은 경우는 보통 연봉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중후반에서 3천만 원대까지 뭐 이것도 경력이나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뭐 아주 고액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일은 단순히 돈을 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아, 그쵸. 보람. 맞아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그런 보람, 이게 정말 크거든요. 만약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관련 자격증이 이미 있으시다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고요. 취업에도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병원 동행 매니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또 관련 민간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한국사이버진흥원처럼 무료 교육 기회를 잘 활용하면 초기 부담 없이 도전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새로운 사회적 필요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직업적 기회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경험이나 기술을 이 돌봄이라는 가치와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